자, 전 시간에 우리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해봤죠. 좀 빠진 걸 보충하면, 자, 자동 타입 변환 중에 제가 차 타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죠. 차 타입은 우리 앞에 문자 타입 실습할 때도 잠깐 해봤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 타입 변수를 선언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도 연산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자바는 문자도 유니코드 정수로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은 문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의도에 맞게 사용하라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나 이런 특별한 작업이 있을 때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차 타입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만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차 타입 외에 있는 데이터끼리 어떤 연산이나 계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 타입은 이제 뭐 그런 연산이나 계산에 쓰일 일이 거의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강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제 타입 변환, 원래의 데이터를 강제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자동 타입 변환은 그 작은 데이터와 큰 데이터를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작은 데이터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됐죠. 근데 강제 타입 변환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제 타입 변환을 해주겠다 이거죠. 자동 타입 변환과는 달리 각각의 데이터 타입의 키워드를 데이터나 변수 앞에 붙여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 강제 타입 변환은 이제 원래 값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 타입 변환은 5에서 5.9 이런 식으로 변하면 원래의 값은 유지가 되죠. 근데 뒤에서 이제 실습하겠습니다만, 이 강제 타입 변화는 원래의 값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강제 타입 변화 가능이죠. 자, 형식이죠. 보면 자 데이터나 변수 앞에 갈로를 한 후 안에 변환할 데이터 타입 키워드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얘가 있죠. 보면 3.141592F, 자, 플로트 타입 실수죠. 플로트 타입 실수를 자, 갈로 열고 닫아서 int, 즉 정수로 강제 타입 변환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트 타입 실수로 강제 타입 변환하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리고 정수분만 반환한다 이거죠. 그러면 너밀에는 3만 저장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int, 정수형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원래의 값이 보존이 안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원래의 값이 손실이 온다 이거죠. 정수 타입 강제 변환하기죠. 보면 BVR1이 지금 바이트 타입이죠. BVR2도 바이트 타입이다. 그죠? 자, 12하고 17로 각각 초기했죠. 자, BVR3이죠. 또 똑같이 바이트 타입이죠. 자, 그러니까 변수 BVR1, BVR2에 있는 두 변수의 값을 더해서 초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12 더하기 17이니까 29죠. 29는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바이트 타입끼리 어떤 연산을 하는 그 결과값은 강제로 int 타입으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29는 int 타입 정수다 이거죠. 4바이트죠, 4바이트. 근데 BVR3는 이제 바이트 타입이니까 1바이트죠. 더 적은 타입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저장한 결과가 좀 int 타입이니까 강제로 바이트 써서 바이트 타입 정수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BVR3에 저장하면 요번에는 29가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왜 그럼 자바는 자,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도 동일합니다. 바이트 타입이나 쇼트 타입의 연산 결과값을 왜 강제로 int 타입으로 변하냐. 그게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적은 데이터끼리 연산을 하면 쉽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산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좀 민감한 데이터, 금전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정확한 값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는 바이트나 쇼트 타입 데이터는 연산 후 int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버린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BVR3에 100 더하기 200을 하면 우측의 값은 int 타입이죠. 이대로 저장하면 당연히 타입 미스매치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더한 값을 바이트로 지금 타입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은 된다 이거죠. 근데 출력해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값의 표현 범위를 넘었죠. 220이죠. 바이트 타입은 양수는
127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데이터는 연산 후 인트 타입으로 강제로 변환한다 이거죠. 쇼트도 동일합니다. 보면 SVR1과 SVR2가 쇼트 타입으로 선언됐죠. 12하고 17로 초기화됐다 이거죠. 자, 보면 똑같이 자, SVR1 더하기 SVR2 더한 값을 SVR3 쇼트 타입 변수에 초기화하면 에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 데이터를 연산하는 결과값은 인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타입을 지금 저장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장하려면 자, 연산하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쇼트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출력하면 자, 29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쇼트 타입 변수의 저장 시 오버플로 발생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당연히 계산하면 지금 우측의 결과값이 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트로 지금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저장은 되는데 출력해보면 예상되는 결과값은 42,000인데 출력해보면 자, 마이너스 23,000에서 지금 오버플로가 발생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인트 타입 변수죠. IVR을 선언 후 2만 더하기 22,000 하면 42,000이죠. 그러니까 표현 범위에 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라 그죠.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42,000 출력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수를 정수로 지금 타입 변환하는 거죠. 보면 3.141592 더블 타입 실수죠. 자, 인트 타입으로 강제 변환한다 이거죠. 갈로 요거 닫고 해서 요 인트 써주면 소수점이하는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3만 IVR2에 저장된다 이거죠. 출력하면 3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인트 타입 변수 IVR3를 선언했죠. 선언하고 바로 초기한다 했죠. 5 나누기 2로 초기하죠. 자, 5 나누기 2 하면 이제 2.5죠. 근데 자, 자바는 자, 5 나누기 2 하면 자바는 이제 나눈 결과값 중에 즉 정수 부분만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2만 리턴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IVR3를 출력하면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CVR이 차 타입이죠. 지금 대문자 A로 초기했죠. 대문자 A에 대한 우리가 유니코드를 한번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한 거죠. 보면 CVR인 써주고 자, 갈로 열고 닫고서 인터 정수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IVR4에는 CVR1에 저장된 문자 A의 유니코드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면 대문자 A의 유니코드. 대문자 A의 유니코드는 소문자 A의 유니코드가 97이죠. 여기에 32를 빼면 되는 거죠. 그게 대문자 A의 유니코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EX01 패키지에 인트 타입 캐스팅 테스트 자, 두 개의 바이트 타입 변수 BVR1, BVR2 선언 후 12와 11로 소개했죠. 자, BVR3 바이트 타입 변수 선언 후 자, BVR 더하기 BVR2 하면 자, 마우스 올리면 타임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하죠. 지금 바이트 데이터끼리에 더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죠. 우측의 값은 지금 인트 타입 정수인데 좌측은 더 적은 사이즈의 바이트 타입 변수니까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굳이 이제 하려면 명시적으로 행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하는 방법은 자요. 갈로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계산한다 이거. 계산한 그 결과를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에서 바이트 타입 정수로 강제 행변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BVR3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29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트 타입 데이터끼리 연산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인트 타입 정수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굳이 저장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에서 명시적으로 형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BVR3에 10-11을 하면 20이죠.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값이 표현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100-120을 하면 타임 미스매치죠. 지금 보면 우측의 결과값은 220이죠.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트 타입이 되니까 BVR3에 타임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12는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 범위를 넘어서면 자, 이런 식으로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장하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면 되죠. 근데 출력해보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220이니까 바이트 타입 변수의 저장 범위를 넘어선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쇼트 타입 변수죠. 쇼트 타입 SVR2를 12로 추계했죠. SVR2도 17로 추계했죠. 자, SVR3에 SVR1 더하기 SVR2 더한 값을 저장하면 에러가 난다 그죠. 마우스 올리면 타임 미스매치죠. 지금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한 결과값은 인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려면 똑같이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죠. 출력해보면 29가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도 쇼트 타입 변수에 저장 시 오버플로 발생하는 경우죠. SVR3에 100-120 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죠. 100-120이 쇼트 타입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2,000을 저장하죠. 자,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저장하려고 하면 쇼트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SVR3의 값을 출력해보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쇼트 타입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저장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IVR은 인트 타입 변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수 데이터를 계산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려고 했죠. 실행해보면 42,000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런 지금 3.141592 더블 타입 실수죠. 더블 타입 실수를 그냥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면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준다 이거죠. 더블 타입 실수를 인트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IVR2의 값을 출력해보면 자, 강제 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했으니까 정수 부분만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면 3이다 이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원래 값에 손실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5 나누기 결과값을 IVR3에 저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했을 때 결과값은 정수 부분만 리턴하는 거죠.
봉만 반환한다. 정수 부분 반환한다. 5 나누기 2 하면 결과값은 2.5인데 거기에서 정수 부분, 목, 즉 2만 반환하는 거죠. 자, 실행하면 2가 출력이 되죠. 36행에 있는 요 부분을 좀 착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자,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결과값 중에 정수 부분만 리턴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문자 타입을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죠. 자, CVR은 차 타입 변수에 대문자 1을 저장했죠. 대문자 A에 대한 이제 유니코드를 알고 싶다 이거죠. CVR은 인트로 강제 타입 변환하면 IVR4에는 A에 대한 유니코드가 저장되는 거죠. 자, 실행하면 대문자 A에 대한 유니코드는 65다 이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차 타입도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데이터 의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암호화나 뭐 그런 작업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가 가져와서 여러 가지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을 강제로 타입 변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수 타입에 대한 강제 타입 변환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